성남시가 지자체 최초로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운영 중인 성남산업진흥원 다음 달 9일이면 창립 20주년이 됩니다. 20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류해필 성남산업진흥원장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잠깐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 진행하기에 앞서서 방금 오실 때도 굉장히 급하게 오셨는데 이번 그 방미 성과, 그 백신 성과에 대해서 회의를 하다 늦으셨다고요.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성남에 여러 기업이 네. 많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그 네. 백신을 생산 중에 있는데 여기에 부합해서 다른 협력업체나 중소기업들에 네. 대한 실태 이런 자료를 제공하느라고 네.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 백신뿐만 아니라 네. 스마트 의료기기라든가 또 바이오 빅데이터 헬스 허브를 만드는 계획을 플랜을 짜고 있는데 제가 조금 자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사실은 예정이 없이 제가 갑자기 질문을 드렸는데 왜 이 질문을 드렸는지 시청자들께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성남산업진흥원이라는 곳이 무엇을 하는 데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곳입니다. 올해로 이제 성년 딱 20년이 되는데 대충 이런 일을 하는 곳이구나 아마 시청자들께서 감을 좀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만 원장님 다시 한번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성남산업진흥원이 우리나라 50만 이상 지자체 중에서 2001년 최초로 만들어서 금년에 20년이 됐습니다. 다른 공단이나 지자체의 경우에는 구미공단이라든가 반월 이런 데는 특수산업단지와 결부해서 지자체의 진흥원이 설립됐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은 아주 특이하게 네. 서울의 근교 도시로 있음으로써 판교밸리 1, 2, 3를 중심으로 여기에 있는 IT 기업과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요새 DNA라고 하지 않습니까? 데이터 네트워크, 이 AI, 반도체 이런 부분에 생태계가 중소기업 생태가 자생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창업에서부터 아이템 검증 그리고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성장 전략은 어떻게 하고 수출은 어떻게 하고 또 글로벌 진출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적지만 알차고 금년에 20년이 돼서 도약을 하고 아무튼 뜻깊은 그 시점에 저희 성남산업진흥원을 불러줘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와주셔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 도중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나라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성남산업진흥원이 생긴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유추가 되는 대목이 있고요. 뭐 사실 유수의 기업들도 이곳에 많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예, 성남이 여러분께서 보시면 좀 다이나믹한 도시입니다. 네. 인구는 94만인데 이동 인구는 160만입니다. 이 성남에는 하이테크 밸리라는 1965년도 구로 디지털 단지가 1964년에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오래된 공단이 있는데 그 당시로서는 하이테크 밸리 기업들이 여기에 성남에 소재를 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판교 테크노밸리 1, 2, 3의 프로젝트를 또 추진하면서 신분당선이라든가 그러니까 일산 신도시를 비롯해서 신도시가 5개 생겼는데 기업과 또 이 신도시와 융복합을 해서 이렇게 성공적인 모델로 싱가포르나 홍콩 이런 데 아시아에 있어서는 벤치마킹이 되는 성남이 신도시가 되었습니다. 네. 이 성남에 있는 신도시에 들어있는 산업군을 최근에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두산중공업에 글로벌 R&D 센터가 배가 없는데 성남에 들어왔습니다. 이는 어떤 시사점을 두냐 하면은 기계학적으로 배를 만드는 연구원들은 울산이나 창원이나 부산에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현재는 AI와 빅데이터를 결합해서 배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연구소를 만드는 데 최적합지가 우리 성남입니다. 그래서 성남은 다이나믹하고 또 융복합이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뭘로 할 건가 하는 부분에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고 이러한 자생력과 기업들을 키워내는 거가 성남시와 성남산업진흥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남산업진흥원이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앞서 예를 들어서 뭐 SK바이오사이언스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회의하다가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우선은 어떤 기업이 창업을 해야 생존하고 네. 성남에 오면 어떤 기업이 무슨 도움을 받고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건가. 왜 나는 성남에 가야 되는가, 어떤 기업이 와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답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74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창업 기업에 있어서 그러한 기업들이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할 경우에 경쟁성이 있느냐 없느냐, 글로벌로 나갔을 때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아이템 검증이라 합니다. 이런 아이템 검증에서부터 두 번째는 성장을 했고 융복합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코로나19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눈에 안압을 찍는 안압 기계가 기계학적으로는 잘합니다. 네. 근데 이 찍은 기계가 이렇게 찍을 때는 이게 녹내장이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면 이게 백내장이고 아니면 황반 변성이 있겠다 하는 부분을 영상만 보고도 판별할 수 있게끔 이게 AI와 빅데이터입니다. 그러한 그 결합, 융복합을 할 수 있는 서로 터전을 마련해주고 계기를 마련하는 거가 성남의 힘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자율주행도 있고 드론도 있고 그래서 AI나 빅데이터 자체가 매출을 올릴 수 없지만 기존에 있는 그 기업에 그것을 입히고 융복합을 하는 거가 그 판을 벌려주고 서로 결합하게 하고 이런 거가 성남산업진흥원의 매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업 한 곳이 개발한 기술을 또 다른 기업과 결합했을 때는 그 시너지 효과가 몇 배가 더 날 수도 있겠죠. 이 같은 큰 그림을 또 같이 만들고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좀 금전적인 차원에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특허은행이 있고요. 또 벤처펀드를 운용한다. 여기 호응도 높고 성과도 좋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때는 피가 있고 이걸 윤활하듯이 돈이 있어야 되고 이게 투자 융자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기술을 가진 특허입니다. 네. 그래서 성남산업진흥원은 유일하게 특허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술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특허 등록을 할 수 있느냐, 이 특허를 갖고 상용화를 할 수 있느냐, 현재 다른 사람이 이 특허와 비슷한 것은 어떤 거가 있느냐. 그러한 부분을 상담에서 컨설팅에서부터 등록까지 해주고 사업화까지 할 수 있는 일체형의 특허은행을 저희들이 지자체 최초로 가지고 있고 이것은 특허청과 같이 협업하는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인기가 많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돈이 있어야 되는데 성남에 있는 기업들한테 투자를 할 수 있는 VC나 엔젤도 있지만은 저희 성남시가 현재는 1호부터 12호까지 3,360여 펀드를 설립해서 거기에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창업 경연대회 같은 것을 지금 2003년부터 쭉 하고 있는데 이 창업 경연대회에서 상위권에 오는 기업들은 투자와 아까 아이템 검증과 특화와 이런 것을 패키지로 지원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뚝 설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많은 기업들이 그래서 성남산업진흥원의 도움을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창업 경연대회 등등 많이 또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성남하면 또 IT 하면 게임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 많은데 게임의 메카로도 불리죠. 성남시가 지금 성남 e스포츠 페스티벌을 열 계획입니다. 이거 성남산업진흥원에서도 계속해서 주최하고 또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원장님? 네, 일정에 앞서서 이 e스포츠와 게임 산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하면은 부산하면 국제영화제, 이 부천하면 만화 하듯이 성남하면은 게임 산업인데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1등입니다. 우리나라가 BTS가 뜨고 현재 그렇던데 PC방이 분산되어 있는 효과로 글로벌 게임 산업의 리더가 대한민국이고 그 선수의 80%도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게임 산업의 e스포츠의 리더십을 최근에 중국의 틴센트라든가 이런 데 물려주고 있는데 성남산업진흥원이 다시 글로벌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e스포츠 경기당도 진행하고
초등학교에서부터 이 영재 발굴하는 게임 대회도 하고 금년에는 지금 9, 10월에 할 얘기인데 네. 이것을 글로벌로 대한민국 하면 게임이고 성남 하면 게임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큰 행사를 글로벌 측면에서 진행하되 코로나가 있지만은 언택트와 그다음에 이 실내 경기장에서 같이 병행하는 행사를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BTS도 상당히 좋은 소식을 들려줬는데 또 게임 하면은 우리나라 1위, 성남의 1위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큰 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이제 게임은 어떤 그 단순한 오락 문화가 아니죠. 하나의 큰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들어봤는데 사실 지금 성남산업진흥원 저희가 게임을 잠깐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래 먹거리 사업, 글로벌 성장 산업 등등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또 관심을 두고 있는 성장 산업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네, 아까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말씀드렸는데 네. IT를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의 게임 산업이 한동안 도약을 더 할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융복합하는 ICT 기업이 성남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 출연의 3분의 1이 성남과 남북 경기권에 있다 그러면 국민들은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코로나19 아까 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6가지 중에 다음은 넥스트는 뭐냐 하는 네. 부분에 있어서 빅3를 정부에서 지정했습니다. 네.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 헬스 2차 전지입니다. 이번에 문 대통령께서 미국에 방문해가지고 빅3에 관해서 성과를 많이 얻었는데 네. 이 중에서 바이오 헬스 부분에 특히 스마트 의료기기 부분은 이 성남과 경기권에 3분의 1이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 기업들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키워서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되고 우리나라 수출 산업의 다음은 넥스트 코스가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시다시피 우수한 인재가 대한민국 인재가 밀집해 있는데 글로벌 기업이 유감스럽게도 아직 없습니다. 현재 마켓시어도 반도체 시장의 5배나 된 큰 글로벌 시장에 볼 때 23조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성남시와 경기도가 네. 또 좀 포부를 키워서 이 부분의 역동성을 키우고 네. 미래 수출 산업 역군으로서 이 스마트 의료기와 바이오 헬스 기업이 되도록 자리매김을 하도록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단순히 성남시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음을 저희가 생생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끝으로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진흥원의 미래에 대해서 좀 짧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진흥원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고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은 창업을 할 때 네.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IPO라고 하는데 그 기업을 상장하는 프로그램까지 저희가 설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이 어떤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질 때 우리 특허은행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기업이 융복합을 해야 되겠다 할 경우도 성남산업진흥원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드렸던 성남에는 30억 이상 매출하는 기업이 약 1,800개, 현재 상장사가 170개, 판교밸리 경제만 해도 107조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역량과 그리고 그 크기를 네. 3배 정도로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